때 자, 이제 또 우리가 일주론을 할 때는, 그러니까 간지를 공부할 때는 우리가 또 지장간을 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 무인일주를 지장간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무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주책이나 별자리에서 사주책과 유튜브에서 충분히 무인일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많은 내용이 나와요. 네, 저는 좀 제 방식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우리가 한글로 쓸게요. 우리가 그거 들어봤죠? 천지인, 예, 이런 말 들어봤죠? 천지인 사상 들어봤죠? 뭐 천은 말 그대로 그 하늘인 거고, 지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다, 그죠? 여기가 천간이고 지지니까. 그래서 내가 인을 딛고 서서, 내가 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게 간지의, 그래서 사실은 두 글자지만 요 사이에 어떤 천지인이 있다. 요런 형태로서도 보시면 좋겠죠. 그러면은, 자, 땅을 짚은 것은 엄연한 나가 처해진 상황인 거죠. 그죠? 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미래가 나에게 오는 것일까요? 어떤 것도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나는 미래로 가고 있는데 그 미래의 입장에서는 지가 나한테 온 거야. 요게 개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고요. 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지향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요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죠. 천간만 해도 된다. 예, 천간 공부만 해도 된다. 그걸로써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담을 해줄 수가 있는데, 특히 어떻게 상담을 해줄 수가 있냐면,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가 가고 미래가 오는 이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천간이 중요하느냐? 여기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 안에 무, 병, 갑이 있어. 그래서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자, 어제 올린 영상에 어젠가 한번 보시면 제가, 자, 요거 있죠. 요렇게 요 패턴 있죠. 요 패턴, 그걸 똑같이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 병, 갑이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렇게 어떤 변화를 거치면서 또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것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무병갑이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에서 일주론을 할 때 사실상 이 인목이 사실상 미래로 이제 가잖아요. 가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있었을 때 바로 이 병화인 거예요. 요거는 그냥 본기니까 내 계절인 거고요. 요거를 품고 있어. 요거를 갖고 싶어. 요거를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또 이 가운데에 있는 중간에 있는 저 병화, 그러니까 이건 무인일주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뭘 해볼까? 무술이다 이러면은 이 술에 신, 정, 무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요 뭐다? 정화다 이거예요. 요렇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것으로 가고 무인의 미래라는 거예요. 무인의 미래. 1, 2, 3 중에 두 번째가 쟁취다 이거예요. 가령 내가 뜻을 세우고 쟁취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내가 뜻을 세우고 쟁취해서 다음 단계로 나간다. 뜻을 세우고 쟁취. 음이라는 것이 쥐는 거야. 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간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쟁취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그 맥락을 이해하셨다면 자, 무인은 병화를 사실상 미래라 여기고 추구한다. 자, 천간의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갑인 거죠. 어제 제가 얘기했죠? 갑, 병, 자, 경, 임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시계 방향인 거예요.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갑에서 병으로 가고 병에서 경으로 가는 것이 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중심이야. 나 중심. 내가 가서 내가 어디로 가면 그 미래가 나에게 오는 거죠. 내가 12시, 1시, 2시, 3시, 4시 시계 방향은 오직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간을 상담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고 그 사람이 가서 오는 것을 말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병은 어디로 갑니까? 병은 어디로 갑니까? 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우리가 사화가 있죠. 사화가 있으면 여기에 무, 경, 병이에요. 이 지장간이. 자, 요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인, 묘, 진, 사. 1, 2, 3, 1, 2, 3 했었을 때 결국은 이 병화가 그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는 첫 번째 신호가 지장간에 경이 들어있을 때예요. 이렇게 지장간에는 엄청나게 시간관념으로 인해서 그 펼쳐질 미래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프로그래밍된 포지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요, 선생님. 자, 만약에 무인일주가 뭐 여기에 경이 있던가, 뭐 여기에 경이 있던가, 여기에 경이 있던가, 대운에 경이 있던가, 뭐 세운에 경이 있던가 했었을 때 이 무인일주가요 꿈틀하는 거예요. 가는 것.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좋은 거예요. 자꾸 좋고 나쁘고를 하지 않고
이 포지션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좋다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다 이거야. 움직일 때. 자, 그러면은 만약에 무인이 여기에 미래가 중요하니까 자, 이미 있다 칩자. 여기 이미 있다 칩시다. 응?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의 병화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있다 하면 또 보는 거죠. 여기에 병이 있죠. 여기가 경이 있죠. 그러면은 경이 있죠. 그럼 만약에 이미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극이죠. 극의 변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예, 수극하죠. 자, 그러면은 얘가 이 무인은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저기에 이미 떴다. 무인 일주가 이미 떴다. 라고 하면 무엇이냐? 결국은 극을 당하게 되어 있다. 수극화다.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나쁜 건 아니지만, 경을 보러 가는데 조금 내가 미래를 가고 오고 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경을 보지 못한다. 깔고 있는 사람이 경을 보지 못한다. 하면 결국은 다시 뒤로 간다. 이런 거예요. 다시. 나쁜 건 아니고, 갑도 마찬가지야. 갑도, 만약에 병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어. 무인일주가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것도 경으로 가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이 공부를 추구하는 이유는 변화의 지점을 모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병화는 경을 반긴다. 움직인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인이, 우리가 더 중요한 건 무인이 병을 부르는 거죠. 그죠? 이 병을 속에다가 품어놓고 일을 진행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인일주를 설명할 때는 병화를 알아야 된다. 그죠? 요렇게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새롭게 또 한번 해보죠. 무인의 입장에서 병화라는 거는요. 그냥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이 순간 2022년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뭐예요? 각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그냥 대부분 보편적인 사람들이 권장하는 것이 병화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계다. 보이는 세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를 부러워합니까? 아파트 갖고, 그죠? 또 뭐 부러워하지? 생활비 든든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테슬라도 하나 있고, 그게 병화예요. 혹은 각자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 사회의 위대한 핵심적 세력이겠죠. 실권을 갖고 있는 지금 이 현상. 그걸 우리가 모두 다 병화라고 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그림을 잘 그린다 칩시다. 아주 그림을 잘 그려요. 그런데 원래는 그 어떤 동양화를 그렸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건 제가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이건 제가 맞는 건 아닌데 예를 드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한다거나, 영화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웹
튠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것을 지금 다 추구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어디 동굴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전업 작가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추구하진 않잖아요. 병화는 고민해요. 내가 그 시류를 따라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요거예요. 병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숨어있는 진실이 있죠. 지금 현재 정말로 이 세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세력이 무엇이냐. 진짜 우리가 보는 저렇게 높은 아파트에 살고 뭐 이렇게 번듯한 직장 다니고 뭐 그게 좀 실세인가? 정말 실세일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그들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뭐 아마존에서 거기에 있는 작물들을 채집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저는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실권은 지금 지하의 방공호에 들어가 있다. 여기 겉에 없다, 여기. 그들은 적어도 30년, 40년 후의 미래를 이미 계획해 놓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실권이에요. 제가 무슨 마피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무인일주가 이거를 추구한다는 거야. 응? 이 색이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 그러한 이 병화가 실천되는, 자기가 그 실권으로 가는, 그런 세력으로 가는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사회의 중심의 세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만약에 쉽게 생각해서 무인일주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2022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제가 뭘 언제랄까? 1970년에 제가 60년인가 강의를 제가 만약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실권은 군인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 무인일주가요 군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시대의 트렌드에 뒤처질까봐 항상 거기로 가는 사람이고 이 병화를 추구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곳에 기회가 왔었을 때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시라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를 해볼까요? 반대가 이거예요. 자, 임수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바로 뭔가 드러나지 않은데 금은보화가 감춰져 있을 거야. 저거 말고 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뭐 다른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이게 임수예요. 그래서 뭐 남들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정신세계에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인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임이나 이런 게 있다. 이런 뭐냐면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 먼저 무인에 대해서 완전히 색적인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속물이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속물이야, 속물. 근데 저기 임수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고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제 야의 인물로 살아가지만 불쑥 고층 아파트나 아니면 권력 실세들을 보면 나는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야겠다. 여기서 자기의 정체성이 오락가락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경이 딱 이렇게 있다 하면 벌써 이 사람은 이 무인의 좀 더 비중 포지셔닝이
되어 있다. 왜? 그 미래가 있으니까. 병화가 사화에서 경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경이라는 글자만 딱 보면 훨씬 더 이 무인이 훨씬 색적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임이 딱 있으면 이제 극작용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 내가 좀 지하 세계의 사람인가? 내가 정신적 구도자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네, 그게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뭐 좀 추구를 할 때 너무 색적이지 않겠죠. 뭐. 네, 그렇게 판별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인이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편관이라 하잖아요. 자, 편관이라. 자, 편관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관이라고 하는 거는요. 편관과 정관이 있는데 똑같아요. 편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관에,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뜻을 세우고 여기에 내가 소득 움켜잡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다 편관 플러스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편관은 뜻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편관이 무엇이냐? 편관은 나를 지켜보는 자예요.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제가 지금 앞에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 속의 내 모습도 편관인 거예요. 나하고 방향을 마주 본 상대야. 가령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상황에 항상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기가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뭘 떠들면 여기서 정말요? 그렇습니까? 라던가 내가 뭘 떠들었을 때 그런 피드백. 이게 다 편관이야. 결국은 거울 속에 나와 자문자답을 하고 있는 거지. 편관은 그래서 어떤 존재가 나를 평가해주는 상황을 맞이하는데 주로 내 뜻을 평가받는다. 이런 거죠. 뜻이라는 게 뭘까? 내 꿈.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자, 그런 어떤 편관의 특징 평가받는다. 그러면 사주팔자에 편관이 드글드글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거울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편관이 많으면 세 사람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하지를 못해.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날 보는 것 같고 쟤가 나를 음해하는 것 같고 내가 거울을 보는데 내가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모습도 있어 보이고 저런 모습도 있어 보이고 저런 모습도 있어 보이고. 긍정적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면은 항상 상대를 의식하고 상대에게 존대하고 매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평가하는 거는 참 많은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평가는 어떤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를 평가하는 조직 사람들, 나를 평가하는 대한민국 이렇게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왼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왼수. 우리가 배우자를 뭐라고 합니까? 전생에 왼수. 맞는 말이야. 나는 안 그럴 것 같지? 나랑 똑같은 놈을 배우자로 둔다. 그런 말도 들어봤죠? 그래서 이 평가는 특정 인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무인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은 그를 이해하는데요. 뭔가 좀 이렇게 상사라든지 이렇게 약간 그런 상대방에서 이해받기 힘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왜냐면 평가 나를 수음이 양가로 매기니까. 네.
그런데 그 나를 평가하는 조직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한다면 이거는 이제 식신이죠. 식신.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우리 형제들,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조직 동료들, 동창생들, 뭐 친구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맞아요. 또 이제 편제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걔 편제도 평가를 받죠. 근데 이제 뭐의 평가를 받냐면 그 재능에 대해서, 그 내가 얼마나, 내 탤런트가 얼마나 뛰어난지, 뭐 무대 위에 올라가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관이라고 하는 건 인생에 특정한 인물이 있다. 특히 배우자. 그래서 항상 무인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한 사람에게 특별한, 뭐 상사든 누구든 인생에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연애를 밝히는 게 아니고 그 누군가가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어제 요 앞방송 한번 듣고 오세요. 요게 평가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했었던 것을 다 함께 한번 합쳐볼까요? 오늘 제가 한 말 중에 그러면 멋진 스토리텔링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무인은 잠깐만요. 적어놔야 돼. 평가 총정리. 또 까먹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지인에서 무를 향해 가겠죠. 그거 얘기할게요. 제가 그 예전 동영상을 제가 208개나 올렸어요. 많아요. 다 보시고요. 자, 요거를 요렇게 하면 요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요거 뒤집으면. 그러면 이제 바로 쓰면 요렇게 될 수 있다. 그죠? 이게 뭐냐면은, 이 테두리라는 거예요. 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 이렇게 기둥. 아이고, 잘못 그렸네. 아무튼 요렇게 기둥이야. 내 테두리. 자, 다음 시간에 기묘일주 할 건데, 자, 요렇게 방향에서, 포지셔닝에서, 요게 기토의 영역이에요. 무토는 요거를 요렇게 막으면, 요렇게 거꾸로 쓰면 요렇게 되겠죠? 무토하고 기토가 바로 우리가 사주팔자의 8칸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얘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얘가 얘에게 오고 있어요. 일치가 되는 순간이 있겠지, 언젠가는. 무토는 자, 경계선이며 가이드며 형태를 완결하는 거예요. 자, 무토는, 자, 어떤 회사에 무토일간이 많다 함은,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 왜냐면 보통 회사의 수명이, 기업의 수명이 10년이라 칩시다. 어떤 회사의 운명이 생존 기간이 10년이라 치면, 무토의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뭐다? 이 회사가 한 3년 정도 됐구나. 이해가시죠? 네. 무토는 그렇게 관계하는 것들의 형태, 기초 토대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토가 너무 많으면 마치 이렇게 이 껍데기, 호두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점점 껍데기가 부풀어서 먹을 게 요만큼밖에 없어. 그리고 또 무토가 너무 많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이 속한 곳에
근본이 없느냐는 거야. 무토는 근본이 아니야. 근본은 임수, 간목, 병화, 경금이 근본이야. 음간도 아니야. 음간도. 근본, 대들보는 임, 인, 병, 경이 대들보야. 응? 음간도 아니야. 음간도. 처음에 주춧돌이라고. 주춧돌이라고. 요거의 주춧돌이라고. 네. 그래서 얘는 무토는 그래서 어떤 항상 자기 자신이 알맹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여기에서 잘 감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무토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총정리, 자 여기 적어놔 총정리 해볼까요? 무인일주는 요 기둥에서 요거를 배우자라고 많이 하죠. 근데 요새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이 자리 자체가 이 포지셔닝이 이 지지라는 것 자체가 일주의 지지라는 것 자체가 내가 거울 속의 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편관을 깔고 있다라는 자체가 무인은 배우자가 누군지 정말 중요하며 요즘처럼 결혼을 많이 안 할 때에는 나와 깊이 1대1로 마주하는 관계가 몇 명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정한 인물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무인은 정말 나에게 직언을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스승을 찾으세요. 혹은 내 친구 중에 나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말 멘토가 있을 거야. 무인일주가 동네 반장이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동네 반장까지 만든 옆집 순이 엄마에게 감사한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개인 사생활적으로 편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편관의 종류가 뭐야? 그 편관의 종류가 목이라는 거예요. 편관도 금편관 뭐 수 다 있잖아. 이게 목이라는 거예요. 목이라는 건 함께 하는 거니까 더더욱 더 내 주변에 누구가 내 옆에 절친인지 당신 그 사람 얼굴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무인일주는. 자, 두 번째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포지셔닝 자체가 제가 여기에 위치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초 토대가 되는 것을 절대 무시해선 안 될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수돗물이 끊기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무토는 보이는 세계를 사세요. 임수가 있든지 개수가 있든지 간에 무인은 보이는 세계, 내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옳다고 하고 그런 어떤 세력에 들어가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부해야겠죠. 그것이 안 될 때 무인이 이 사회에 굉장한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막 연인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여자들을 막 쫓아다니기도 하고 내가 이 시류에, 그래서 무인은 이 시대가 낳은 사생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무인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 아이가 최소한 만약에 토플 점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 그래도 취업은 된대더라. 대학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된대다. 그러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돼.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래도 우리가 봤었을 때 사람 구실하네 요 정도는 돈을 들여서라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불쌍하죠. 응? 그래서 이 무인이 여기에 병, 문제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무인이 임자, 진, 이거
뭐 이렇게 뭐 해 이렇게 가면 뭐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자꾸만 뒤를 보는 거예요. 갑도 마찬가지 자꾸만 뒤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항상 시계 방향에 이 순서를 보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기본적 삶을 항상 따라가려고 애를 쓰시다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부동산, 뭐 재테크 이런 그 문제를 다 여기다 갖다 아파트도 어떤 아파트 사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도 규격이 되는. 만약에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다면 검정고시 봐야지.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전 남친한테 내가 얻어 터졌어. 그러면 다른 새로운 남자 걔는 반드시 전 남친은 별 볼일 없었을 거야. 그래서 항상 속물이 되어도 좋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불쌍한 무인은 대학 못 나온 사람, 엄마 없는 사람, 유학 못 간 사람, 무인. 사주팔자에 무와 무인이라는 기둥이 있어도 그래. 무인월 뭐 이런 거 다 불쌍하죠. 그러니까 최소한만 하자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보세요. 이제 다음에는 기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